우린 더 젊고 더 공격적인 인재가 필요해요. 마케팅 본부장 백민우는 윤이 반짝이는 회의실 탁자 너머로 해고 통보서를 밀어넣었다. 회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진, 46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성우파트너스, 송구 파워트너즈에서 9년 동안 수석 고객 전략 매니저로 일해왔다. 내가 맡은 계정은 회사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도 없이 단지 길었던 출장들, 반복되는 회의, 그리고 신뢰 위에 쌓은 인간관계들로 이뤄진 수치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에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런 항의도, 감정도 없이 백민우가 영입된 건 6개월 전 신임 영업본부장으로 수요가 직접 데려온 인물이었다. 맞춤 양복, 한물간 자극적인 어로, 단 한 번도 내 고객 미팅에 동행한 적 없는 남자. 3주 만에 커미션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성과는 그대로인데 내 실수령액은 20% 줄었다. 작은 신호들은 그때부터 있었다. 내 책상이 사무실 한 구석으로 이동되었고 주간 회의 일정에서 이름이 사라졌으며 어제는 내가 점심을 먹는 사이 IT팀이 내 컴퓨터를 점검했다. 말로 표현하긴 애매한 변화들. 하지만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나는 9년을 작은 골판지 박스 하나에 담았다. 딸이 그려준 머그컵, 가족 사진, 그리고 습관처럼 따로 정리해둔 고객 연락처 파일. 회계팀 박소영이 다가왔다. 짐 정리하세요. 자리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수로 강도진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몰랐다. 백민우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회사 매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자동차에 타기 전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분노는 없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명확한 감각이 있었다.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았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 사실 이 집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자각. 라디오도 끄고 음악도 없이 집까지 조용히 운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도현, 내가 가장 오래된 고객. 다음 주면 연간 계약 갱신 미팅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저녁 예약에 대해 물었다. 아직 내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주방 조명 아래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성우 파트너스에 입사한 건 정확히 9년 전 봄이었다. 그땐 아직 제2컨설팅이라는 이름이었고 을지로의 낡은 사무실에서 겨우 7명으로 시작한 팀이었다. 강도진 대표는 내게 말했었다. 이 시장을 정말 아는 사람, 고객과 진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신뢰를 숫자가 아닌 관계로 증명해냈다. 지역 기반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전국 40개 이상의 중견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 1년짜리 계약을 3년, 5년으로 연장. 매출 3억 원이던 회사를 32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그중 12억 원 이상이 내 계정에서 발생한 매출이었다. 그 수치를 백민우는 단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다. 계산이 아니라 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상 신호는 3개월 전부터. 3월, 주간 보고서에 내 이름이 사라졌다. 4월, 출장 승인 절차가 2단계로 바뀌었다. 5월, 내 담당 비서였던 정지연이 인사팀으로 발령. 그리고 결정타는 신입 사원 채용 공고였다. 신시장 확장에 최적화된 인재 모집. 공격적 영업 가능자 우대. 기존 프로세스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 환영, 그 말은 윤태진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한 달 전
백민우는 신입 영업사원 김소래를 내 주요 고객 미팅에 예고 없이 동행시켰다. 이도현 부장은 회의 후 내게 문자를 보냈다. 새로운 분 누구예요? 혹시 후임자 교육 중이신가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팀 확장 중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전 중 갑자기 명치 끝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9년 동안 수백 번 마주했던 신호였다. 뭔가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 집에 도착해 골판지 박스를 조용히 주방 카운터 위에 올렸다. 그리고 버번 위스키 2손가락 따라 한 모금 넘겼다. 식탁 위에는 딸의 졸업사진, 아들의 결혼식 사진, 한때 긴급 미팅 때문에 취소됐던 가족 여행 계획표.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다. 그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고용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경쟁 금지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다. 자발적 퇴사 시 1년간 유효. 나는 해고당한 입장이었다. 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햇빛이 아직 창문 틈새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 나는 커피를 내리며 연락처 리스트를 열었다. 첫 번째 이름, 이도현 부장 청강테크 대표이사. 내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심호흡 후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로 받았다. 태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거제부로 성우 파트너스를 떠났습니다. 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앞으로 제 계정을 누가 담당할지는 백민우 본부장이 조율하실 겁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천천히 나온 말. 새로 온 그 직원. 김설애 씨. 아마도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 장세윤 본부장 더라인건설 전략기획팀. 3년 전 경쟁사에서 빼온 계정이었다. 그도 비슷하게 반응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사가 아니라 윤태진 씨랑 일한 겁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대답했다. 판단은 회사의 몫입니다. 단지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백재훈 이사 센트럴에너지 CFO. 매출 2.5억 원 규모. 내 계정 중 가장 복잡했던 계약. 언제 나가셨어요? 어제 오후. 계약 갱신은 다음 주인데 그 전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예, 월요일 오후 시간 가능합니다. 세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요청도, 제안도, 유혹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지 사실만 전달했다. 나는 더 이상 그 회사에 없다. 다른 결정은 당신들이 내리는 것이다. 오후 2시.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업계는 좁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태진이 성우를 떠났다. 계정 누가 맡을지 모른다. 백민우가 자르고 본인은 조용히 나갔다더라. 오후 3시 12분. 강도진 대표의 이름이 뜬다. 윤 팀장, 통화 좀 합시다. 지금 몇몇 주요 고객들이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오후 4시 5분. 백민우에게서 문자. 퇴사 프로세스 관련해 협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형태로 일정 조율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늦었다. 오후 5시 34분. 이도현에게서 문자. 방금 성우 본부장이 전화했어요. 김설애 씨가 저희 계정 전담하겠답니다. 10% 할인 조건도 제시했네요.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보냈다.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사유. 담당자 교체 및 관계 단절. 그날 밤 더라인건설과 센트럴에너지도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24시간도 안 되어 총 3.2억 원 규모의 계약이 사라졌다. 일요일 아침 10시. 내 휴대폰엔 이미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43건이 쌓여 있었다. 성우 파트너스의 법무팀에선 김유지, 의무상기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왔다. 고객 유치 활동 금지 조항을 내세우며 간접적인 압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명의 고객에게도 영입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를 찾아왔다. 오후 2시 8분. 백민우 메시지. 계약 해지된 계정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퇴사 방식 조율 및 컨설팅 계약으로의 전환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논의해 보시죠. 나는 답하지 않았다. 조율할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후 3시 16분. 낯선 번호. 윤태진 씨 맞으시죠? 저희는 별표 대연인 사이트, 대현인 사이트, 별표입니다. 귀하의 평판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대연인 사이트 업계에선 작지만 고객 만족도 1위, 수익 구조의 투명성, 그리고 인재 자율성 보장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우린 외형보단 관계를 믿습니다. 귀하가 움직인다면 귀하와 함께 움직일 고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상무급 직책, 계약 당일 정권 위임, 연봉 플러스 성과 기반 파트너 지분, 자율적 팀 구성권. 나는 곧바로 말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 파트너스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후 6시 42분, 강도진 대표. 고객 이탈 관련해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팅이 필요합니다. 단둘이, 변호사 없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다. 오후 7시 14분. 이도현 메시지. 대연인 사이트로 가신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저흰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이니까요. 사람이지, 노고가 아니죠. 월요일 아침 8시. 나는 대연인 사이트의 신사동 본사에 도착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로비는 고요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문구 하나가 벽에 적혀 있었다. 우리는 고객의 이익을 숫자보다 한 발 먼저 읽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내가 믿는 철학이었다. 첫 회의는 간단했다. 이사회 대표 윤재문 회장은 말했다. 윤상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자율성과 신뢰뿐입니다. 나머진 당신이 만들어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 고객이 먼저 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쪽이 아닙니다. 첫 주 이내 이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청강테크, 더라인건설, 센트럴에너지, 한빛로직스, 메가노트 시스템즈 모두 내 연락도 없이 직접 회사로 연락해왔다. 윤 상무가 계신 곳이 우리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마케팅팀에서 보낸 정리 리포트. 일주일 내 신규 계약 체결, 5건 예상 연 매출, 41억 2천만 원 기존 성우 파트너스와의 계약 해지 이유, 담당자 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 신뢰 상실. 나는 리포트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후 4시 26분. 정지연, 내 전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혼란이에요. 백범 부장은 당신이 고객을 뺏었다고 소리치고 강 대표는 왜 아무도 이걸 예측 못했냐며 분노했어요.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사회에서 멘더 잠정 중단 결정 났어요. 외부 인수기업이 고객 이탈 때문에 같이 재산정 요청했다네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해고는 단지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회사 매각을 위한 준비였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나는 새 사무실 창가에 앉아 계속 울리는 휴대폰 진동을 무시하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에게서 두 번째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상무, 고객들 반응이 심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전략 오류일 수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메모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이제야 깨달았군요. 하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시점에서입니다. 오전 11시 4분. 정지연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사실 대표님이 백본부장 데려온 이유 단순히 성과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계속 이어갔다. 2개월 전 별표 외국계 투자사 에퀴티브리지 이큐브리지 파워트너즈 별표에서 성우 인수를 제안했어요. 조건은 하나였대요. 주요 계정은 회사 자산화되어 있어야 함. 그 한 문장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커미션 구조 변경, 회의 제와, 출장 승인 거부, 비서 교체, 김설의 배치, 해고 내 고객 관계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이전하려는 수순. 나는 방해물이었다. 너무 많은 신뢰를 가진 사람. 내 해고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결과였다. 너무 잘했기에 제거되었을 뿐. 오후 1시 30분. 청강테크 이도현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분기 미팅 때 혹시 성우 쪽에서 외부 투자사 사람을 자문역 명목으로 소개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는 멈칫하더니 말했다. 네. 어떤 토마스라는 분이 있었죠? 시장 트렌드 자문이라며 참석하셨어요. 그 순간 전략 자문이라는 이름에 위장된 침투. 이미 고객들과의 관계는 내가 성우에 재직 중일 때부터 서서히 변환되고 있었다. 나는 몇 명의 주요 고객에게 전화를 돌렸다. 패턴은 같았다. 낯선 사람과의 미팅, 서비스에 대한 질문, 계약 구조 변화 탐색 모두 다 나 없는 미래를 상정하고 조용히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다. 3주 후 나는 대한금융서비스 컨퍼런스 초청 연사로 참석하게 되었다. 주제는 단순했다. 관계 기반 영업의 지속 가능성 4일원이었다. 나를 해고한 사람들이 이 자리엔 반드시 참석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성우 파트너스 이사회, 강도진 대표, 백민우 본부장. 이 컨퍼런스는 그들에게 있어 매년 존재 증명의 장이었다. 발표 전날 밤 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화려한 그래픽도 자극적인 멘트도 없었다. 단 하나, 전환된 고객들의 변화된 수치. 계약 유지율 플러스 27%, 고객 불만 제기 건수 마이너스 64%, 서비스 응답 시간 평균 1.91, 0.71, 종합 만족도 91.98점. 회사명은 어디에도 적지 않았다. 발표 당일 나는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로비에서 강도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순간 나를 보았지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나도 그를 지나쳤다. 발표 시작 요즘 고객들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반응을 원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개한 케이스들은 이름도 회사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성우 파트너스의 사례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침묵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젊은 분석가가 질문했다. 윤 상무님의 이직과 함께 여러 고객이 이동한 상황,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객이 누구와 일하느냐를 기업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객은 브랜드보다 사람을 기억합니다. 관계는 계약서로 묶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날 오후 5개의 신규 기업이 미팅 요청서를 보냈다. 예상 연 매출 27억 원 규모. 밤 10시. 내 휴대폰에 문자 하나 도착했다. 정지연,
오늘 대표님이 발표 자리에서 거의 표정이 없었어요. 이사회 멤버들 표정도 싸늘했고요. 백본부장은 행사 끝나자마자 퇴장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지 2주 후 대연 인사이트의 회의실에서 나는 새 인사 구조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3단계 권한 체계, 성과 공유 시스템, 그리고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고객 관계 존중 조항. 파일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태진 제안 구조 이름, 협력형 파트너십 계약 모델 목적, 조직과 개인의 동반 성장 핵심, 기여한 자산은 기여자의 것이다 구조 핵심 요약, 개인 계정 성과의 30% 이상이 회사 매출에 기여하면 지분 옵션 자동 부여, 담당자 변경 시 고객 서면 동의 필수, 인사평가는 고객 피드백 기반 40% 반영, 내부 인사이동 시 최소 3개월 사전 통지 원칙 강도진과 백민우는 몰랐다.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인물이 나중에 더 공정한 시스템의 설계자가 될 줄은. 목요일 오전 이도현 부장이 전화를 걸었다. 새 팀 구조 들었어요. 부하 직원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네요. 전에 없던 분위기래요. 오나는 말했다. 우린 시스템에 갇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금요일 한빛로직스가 메일을 보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대연인사이트 이사회 회의실 대표 윤재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상무, 이제 대연의 방식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죠. 오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지켜지는 원칙이죠. 그게 내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날 밤 내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냈니? 강도진 봉투 안엔 짧은 메모.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던 구조를 이제 와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걸 압니다. 나는 메모를 조용히 보관함 맨 아래 칸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3년 후 대연인사이트는 중소 B2B 시장에서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수익보다 더 중요했던 건 별표 유지율, 반복 계약률, 그리고 이직률 0% 별표라는 기록이었다. 윤태진 상무는 회사 내 별도층에 자신의 이름을 딴 별표 설계실, 별표를 열었다. 그곳엔 고객 이탈 패턴 시뮬레이션, 내부 충성도 리포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 선삭시브 로그. 해고 사유 분석 계약 관계 변동 로그, 전환 고객 행동 예측 모델, 권력 이동의 패턴. 글은 그 파일을 열지 않았다. 왜냐면 이미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신입 직원이 찾아왔다. 상무님, 고객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지는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는 대답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있고 시스템은 기억하니까요. 책상 한켠에는 손글씨로 된 쪽지 하나. 관계를 지키는 건 사람이지만 그걸 보존하는 건 구조다. 시스템은 감정을 모른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다.